안녕하세요,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믿고 보는 영화 기생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분명히 기생충을 본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기생충 영화를 얘기를 하자면 스포 없이 얘기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이미 다른 영화 리뷰에서 스포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저는 아주 작은 스포와 저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화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이라는 그 정말 트레이드마크 같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 감독. 네, 본 감독 너무 좋아요. 본 감독님을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살인의 추억을 볼 때만 해도 이 영화 너무 무섭게 만들었다. 영화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신들린 듯 잘한다. 그냥 이 정도였는데 영화 마더를 보고 나서 와, 이거는 감독의 뭐가 아우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설국열차를 보면서 사람의 상상력이 정말 이런 식으로 열차라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다양한 복장, 그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설국열차는 빈과 부의 어떤 차이를 굵은 직선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면 이번 영화 기생충은요, 가족 단위의 영화다 보니까 가족의 입장에서 내가 아들이건 딸이건 엄마건 아빠건 어떤 입장에서 봐도 정말 이해가 가기도 하고 좀 공감이 가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을 보면서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배우들이 연기가 정말 신들린 듯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최우식이라는 배우도 잘 알지 못했고 가정부 문강역으로 나왔던 배우와 그리고 그의 남편, 제가 아직 이름을 다 못 외웠는데 그 두 분도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연극과 영화와 현실과 영화의 그 어떤 미묘한 경계선에 있는 느낌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 기생충은 연기란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걸 보고 누가 내가 연기자가 되고 싶다 하면 이 영화를 보고 그 맛을 좀 잘 살리면 연기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반적인 스토리가 가난한 가족이 부자 가족에게 기생해 나가는 어떤 과정을 그린 거다. 그렇게만 알고 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어요. 블랙 코미디가 서스펜스로 가는 그 띵똥띵똥띵똥의 이 반전에 정말 허를 찌르는 거죠. 봉준호 감독의 얘기를 빌리자면 이걸 삑사리라고 하는데 영화에 항상 그 삑사리 나는 요소를 심어둔대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어느 포인트에서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삑사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삑사리로 말미암아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계획, 무계획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인생은 계획을 하나 결국 그 계획에서 삑사리가 나고 그 삑사리가 나다 보니 그 계획은 의미가 없어지고 다시 무계획으로 가고 뭔가 이런 계획과 무계획의 혼돈 속에서 그리고 사실은 내가 계획한 건지 아니면 신이 계획한 거에 내가 말려든 건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무계획이었는지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혼동스럽게 만드는 그런데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영화 스토리였던 영화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생충하고 이제 가족들이 이성균 가족 그리고 이제 송강한 가족 이렇게 나오면서 이 기생충이라는 컨셉 자체가 사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저 영화 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떻게 살렸을까, 어떻게 디테일을 넣어서 그려나갈까 굉장히 기대됐었거든요. 김상균이 연기하는 박 사장이 자주 언급하는 얘기 두 가지가 있어요. 냄새와 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을랑 말랑 한다라고 그 이성균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택내 가족은 이미 시작부터가 선을 넘었던 거죠. 거짓말로 시작을 했고 그 거짓말이 어떤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영화는 블랙 코미디에서 서스펜스로 바뀌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것들 사이에 그런 메타포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봉준호 감독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 초반에는 당신이 기택의 가족의 아버지라면 또 그의 아내라면 아니면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당신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고 어디까지 이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건지를 묻는 거라면 영화 후반부의 서스펜스 쪽은 당신의 이 무계획 속에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으며 이제부터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갈 건지 뭔가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에 블랙 코미디에서는 계획 그리고 영화 후반에 서스펜스 장르에서는 무계획 이게 상당히 대비된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독이 던지려고 했던 말은 뭘까?
영화 초반에 블랙 코미디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고 웃음을 주는 거였다면 이 서스펜스 쪽으로 갈수록 초반에 기택내 가족이 꿈꿨던 어떤 환상, 우리도 뭔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도 반지하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은근히 그 영화를 보면서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아니야, 이미 선을 넘었고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냄새라는 거야 라고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강한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대놓고 주는 거인데도 뭐라고 해야 하나, 알면서도 속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박사장네 가족은 정말 이걸 모르는 걸까? 볼 때까지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이 영화를 보면서 유준열 씨가 나왔던 그 영화 돈이 생각이 났는데요. 돈에서도 어려운 대사 하나, 뭔가 좀 은유적인 대사 하나 별로 없이 굉장히 일상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돈, 그러나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영화예요. 영화 돈이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너무나 심플하고 명쾌하고 정말 진실인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서 또 그래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영화 돈처럼 같은 메시지를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좀 짚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택내 가족은 부자가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부자들 옆에서 가까이에서 기생하고 싶었다? 이런 게 좀 더 맞을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빈자가 잠깐 동안 부자의 꿈을 꿔봤지만 어떻게든 그 반지하방에서 나올 거라고 발버둥 쳐봤지만 결국엔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떤 현실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졌고요. 봉준호 감독이 그 이번 영화에서 변장을 하고 관객들 옆에서 영화를 같이 봤다고 하는데, 봉준호 감독이 옆에서 영화를 보면서 저기에 더 숨겨진 뭔가가 있지 않아요? 라고 좀 묻고 싶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 영화를 또 2편 더 준비한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기대되고요. 하나는 심지어 미국 영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에 관한 영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2편의 영화가 언제 개봉될지 정말 너무 설레고, 이 봉 감독이 한 500만 년 살아서 계속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기생충 보셨다면 저와 다른 어떤 생각 하고 계신지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